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장위 19역이란 단지입니다. 아직 모집 공고 전이에요. 모집 공고가 한 26년 3월에서 4월 정도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 장위 19역이 정말 핫하죠. 장위의 거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위 19역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소재예요. 입주 시기는 29년 하반기에서 30년 정도로 예상하고요. 세대수는 1900세대입니다. 그 중에 분양 물량은 약 1031세대로 예정되어 있어요. 이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모집 공고가 나와야 할 수 있어요. 분양가는 4,500에서 4,7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상당히 높죠. 청약 접수일은 26년 상반기 예정이고요. 자, 필요 자금은 여기가 LTV 40까지 나와요. 규제 지역이니까. 그래서 평당 4,500에서 4,700이면 25평은 약 11억 정도, 34평은 15억 중반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준 25평은 약 7억 정도, 34평은 약 1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현찰이 있는 사람들만 청약을 쓸 수 있겠죠. 자, 특이사항은 규제 지역이고 시세 차익은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청약은 다 시세 차익이 없어요. 왜냐?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다 보니 무조건 분양가를 주변 시세로 올리겠죠. 그래야 조합원 부담이 훨씬 덜하니까요. 미분양만 안 날 정도로 분양가를 쭉 끌어올리는 게 조합원들 입장에선 가장 좋습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제한사항은 전매 3년, 실거주임은 없습니다. 왜냐?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니까. 자, 순서는 이렇게 볼게요. 자, 단지 정보를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여태까지 연역, 그리고 장애 뉴타운에 대해서, 그리고 요 알박기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걸 살펴보고요. 청약 정보, 일정과 자격사항, 분양 물량, 그리고 분양가, 그리고 규제 적용 사항까지 보고, 자, 배치도 평면도, 마지막 입지까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섹션별로 나눠놨으니 보고 싶은 곳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먼저 연역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우측을 보시면 여기가 장위 19역, 2009년도 때 모습입니다. 와, 정말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거리죠. 근데 여기 지금 싹 밀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보시면 자, 정비구역 지정이 2008년에 됐어요. 생각보다 빨리 됐죠.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가 1년 만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 시행 그리고 관리 처분까지 8년이란 세월이 지났네요. 조합 설립 인가부터 관리 처분 인가까지 8년이면 많은 역경이 있었다라는 게 보여지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관리처분 인가가 17년에 나면 보통 관리처분 인가까지 나면 웬만하면 착공을 1, 2년 안에 바로 합니다. 그런데 현재 25년 12월에 착공 신고가 되었어요. 보시면 약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래서 중간에 정비계획 변경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일반 분양 승인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면 3월 정도에 나올 것 같다고 하죠. 그래서 이 관리처분 인가 17년도 이후에 이 8년간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아직도 착공을 못하고 이러고 있을까요? 지금 다른 구역 같은 경우에 벌써 다 입주가 완료되었죠. 장위 19역은 사업성이 정말 좋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난항을 겪을 곳이 아닌데 그 이유를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위 뉴타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 장위동은 성북구에 위치해 있어요. 성북구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북구 행정동을 가져와 봤어요. 여기서 장위동은 장위 1, 2, 3동 요 합쳐서 장위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장위동 일대를 이렇게 뉴타운으로 지정을 해서 전체 개발을 진행 중이에요. 그 중에 해체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이 현재 입주를 완료하고 입주 예정입니다. 장애 뉴타운을 보시면 지하철역이 6호선 위주로 돌아갑니다. 자, 석계역, 돌고지역, 상월공역 요렇게 되죠. 그리고 우측엔 요렇게 중랑천을 끼고 있고요. 그래서 장애 뉴타운을 좀 살펴보면 총 원래는 15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 파란색으로 쳐놓은 곳 보이시죠? 요것이 해제 지역이 됐어요. 그래서 8구역, 9구역, 11구역, 13구역, 15구역 이렇게 5구역이 해체가 됐습니다. 해제된 지역은 다시 공공 재개발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쳐놓은 곳 여기는 다 민간 재개발 중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자, 1구역은 2019년도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레미안 장이 포레 카운티 900세대죠. 그리고 2구역은 2017년도에 입주했죠. 꿈의 숲 코오롱 하늘채 500세대. 그리고 3구역은 조합 설립인가. 아직은 좀 초반 단계죠. 왜냐? 지분 쪼개기 이슈 때문에 많이 느려요. 완전 극초기 단계입니다. 자, 4구역은 2025년도에 입주 완료했죠. 장위 자이 레디언트 2800세대. 여기가 장위 뉴타운 대장이죠. 자, 여기 있습니다. 4구역 위치가 돌고지역과 석계역 사이에 있어서 매우 좋아요. 그리고 대형 세대수고요. 그리고 5구역을 보시면 레미안 장이 퍼스트하이 1562세대죠. 5구역은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6구역은 입주 예정이에요. 데오프루디오 라디우스 파크. 자,
1637세대로 자 6구역 여기도 위치가 굉장히 좋죠. 석계역과 돌고지역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7구역 2020년도 입주 완료된 단지입니다. 꾸미숲 아이파크 1711세대 자 위치는 여기에 위치해 있죠. 여기도 세대수가 정말 크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역을 보시면 자 관리처분 인가를 끝내고 사랑제일교회 이슈 때문에 많이 표류됐었죠. 그래서 까먹은 공사비만 몇 천억 합니다. 그래서 19역이 지금 이제 철거 완료했고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12구역은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8구역, 9구역, 11구역, 13구역, 15구역은 다 공공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11구역 위치가 정말 좋아 보이죠. 이 11구역은 조합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된 구역만 보시면 자 8구역과 9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중이고요. 자, 위치가 좋은 11구역은 정비구역 입안 제한을 12월에 했습니다. 12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 자 여기죠. 그리고 13구역 여기 보시면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돼서 여기도 좀 난항이죠. 그리고 15구역 민간재개발로 갑니다. 그나마 괜찮죠.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 즉 모두 다 좋은데 위치도 정말 좋아요. 남아있는 곳이. 그런데 좀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거. 그래서 19구역은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 11구역과 15구역이 맞닿아 있어서 여기가 아직 추진 중이라 아직은 11구역과 15구역이 다 빌라 밀집구역으로 주변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요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위 19역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했냐. 자 17년의 표류 끝. 자 바로 정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 때문입니다. 여기가 19역이에요. 근데 19역 안에 사랑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반대를 했어요. 즉 알박기를 했습니다. 알박기를 하면서 이 563억 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조합 입장에선 이 563억이 너무 큰 금액이다 보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요번에 자 사랑제일교회를 제척을 하기로 했습니다. 즉 빼고 재개발을 하자. 그래서 17년 만에 착공. 진짜 장애 19역이 정말 아쉬운 점이 2008년도에 정비구역 지정되고 17년에 관리처분까지 받았어요. 이제 바로 일반 분양하고 착공하면 됐었는데 정말 마무리 단계였단 말이죠. 그런데 사랑제일교회가 이 보상금 명목으로 엄청나게 거액을 요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 사업성이 워낙 좋다 보니 조합원이 48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대수가 약 1900세대 정도가 나오죠. 사업성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지금이나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예상 청약 정보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모집 공고 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어요. 성북구가.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청약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만약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지 않느냐 100%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당해 조건을 받으려면 서울시 2년 거주해야 돼요. 그리고 실거주 의무 없어요. 왜냐?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매 제한은 3년을 갑니다. 재당점 10년이 묶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실 거는 세대주 요건만 보시면 돼요. 세대주 요건은 1순위가 필요로 돼요. 비규제면 1순위 요건이 없거든요. 규제이기 때문에 세대주 요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혼부부에 한해서는 총 3번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생애 최초를 쓰고 그 다음에 일반 공급 때 1순위를 쓰고요. 세대 1은 요 세대주 요건 때문에 다 못 쓰죠.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만 세대 1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1순위도 못 쓰고요. 그래서 총 부부는 3번을 쓸 수 있다. 분양 물량을 한번 살펴보죠. 이게 정비구역 몽땅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 신뢰가 있는 정보입니다. 자 보시면 총 1930세대를 만들 계획이요. 그중에 임대가 340세대, 분양 물량이 1590이라고 했는데 이 분양 물량의 의미는 일반 분양 물량이 아니라 조합원 플러스 일반 분양 물량을 합쳐서 요 분양 물량이라고 표기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422명이에요. 근데 이 422명이 다 한 채만 신청하지 않습니다. 1+1을 신청한 세대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원이 1+1을 얼마나 신청하느냐에 따라 일반 분양 물량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일반 분양 물량을 1000세대에서 1200세대 정도 예상을 합니다. 자 보시면 5구 타입 보십시오. 5구 타입이 539세대, 84 타입이 698세대. 와, 84 타입과 59 타입이 주력인 단지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도 아마 59 타입과 84 타입 물량이 상당하겠죠. 이 422명이 84 타입만 모두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84 타입이 200세대 가까이나 더 나오는 겁니다. 59 타입은 539세대고요. 그래서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은 것도 좋지만 그 물량 중에서 59, 74, 84 같이 우리가 정말 기다리던 3인, 4인 가족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요 평형이 나온다는 게 정말 큰 메리트죠.
예상 분양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지금 장이 19역에 대한 말이 많은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이 19역에 이 교회 문제가 있었죠. 근데 교회 보상금은 563억으로 자 계속 요구를 했는데 자 이 교회 때문에 공사비가 2배 뛰었습니다. 원래는 대우건설가 얘기한 게 3,697억 원이었죠. 그런데 최근 7,8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야 거의 2배가 뛰었죠. 약 4천억이 뛰었습니다. 이 4천억을 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하는 게 84 타입 기준 15억 5천을 예상해요. 자 15억 5천이면 평당 4,500에서 4,700선입니다. 그래서 25평은 11억 후반 정도 예상하고요. 34평은 15억대를 예상합니다. 자, 34평이 15억 원이 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규제 때문에 대출도 4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0평형은 잘하면 6억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25평도 LTV 40이기 때문에 많이 나와봤자 한 4억 나오려나요? 그리고 34평은 4억밖에 안 나온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규제 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1015 규제가 있었죠. 그 규제 때문에 서울 전역이 투가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였어요. 자, 요 규제로 장이 19역은 어떤 규제를 받을까요? 분양가가 높다 보니 일단 정책대출,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모두 이용 못합니다. 그리고 LTV 40밖에 안 나와요. 생애 최초는 70%까지 가능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모집 공고가 나오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으로는 LTV 40 적용한다는 점. 자, 그리고 15억 초까지 4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34평은 아마 4억밖에 안 나온다는 거. 자, 요 기준은 분양가 기준이 아니라 입주 시점 간평 금액입니다. 그런데 분양가 자체가 워낙 높아서 아마 34평은 무조건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매 제한 3년, 당해 조건 2년 추가되고요. 가점제 물량이 증가된다는 거. 요거는 초반에 설명드렸고요. 이건 627 대책 내용인데 중도금 대출이 40%밖에 안 나와요. 중도금 총 60% 납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나머지 20%는 잔압을 하거나 연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연체를 해도 웬만하면 불이득이 없습니다. 물론 연체 이자가 있지만요. 연체 이자는 약 1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10%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연체 이자를 내지 않으면 내가 잔압으로 회차당 1억 5천 정도일 텐데 1억 5천이란 돈을 바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연체 이자 10%를 내는 게 낫죠. 그리고 또 유념하셔야 될 게 여기서 627 대책 일환으로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의 일환으로 봐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추가 약정서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를 지키지 않을 시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은 모두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해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실거주 의무가 없다 보니 자, 전세를 줘서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시면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이 금지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 분양 아파트 잔금을 전세입자 보증금으로 내려고 하면 그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해요. 즉 올 현금 세입자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경기도 외곽이면 가능한데 여기는 서울 중심부입니다. 성북구라고 하더라도 서울 중심부인데 여기 지금 전세가가 7억에서 8억 나옵니다. 근데 7억에서 8억을 올 현금 세입자를 구해야 된다? 아, 어렵죠. 그러려면 거의 5억이나 6억 정도로 확 전세가를 낮춰야 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거주 의무가 없어서 전세로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중도금 대출과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 금지 요 사항을 유념하셔야 돼요. 자, 이제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역시 재개발 구역이다 보니 좀 반듯합니다. 여기 사랑교회 보이시죠? 진짜 알박기. 그리고 뒤에 초등학교 완전 초품합니다. 자, 보시면 요 초록색하고 연두색이 보이시죠? 여기가 3949 타입 맨 앞열에 배치했습니다. 요 하늘색 보이시면 84 타입이죠. 요 84 타입은 단지 중앙에 배치했어요. 그리고 자, 59 타입을 보시면 자, 여기 1열에 배치했습니다. 맨 뒷라인 1열에 59 타입을 배치했고요. 배치도를 보면 또 재밌는 게 자, 북쪽이 여기 있죠. 그러다 보면 남향이 여기가 남향이에요. 정남향인 세대도 있어요. 자, 정남향인 세대 이렇게 있습니다. 남동 아니면 남서 라인으로 많이 듣는데 정남향 세대도 이렇게 많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모집 공고가 나오면 단지 배치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평면도를 보시면 자, 간단히 가져와 봤어요. 59 A타입부터 E타입까지 있는데 59 A타입은 3베이 판상형, B타입과 D타입은 2베이 타워형, C타입과 E타입은 4베이 판상형. 와, 59 타입을 4베이 판상형으로 뺐습니다. 자, 선호도를 보시면 딱 보면 보이시겠죠? 당연히 1, 2, 3입니다. 자, 4베이 판상형 특징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거실 필두로 방 3개가 거실과 같은 양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실 3개가 모두 밑으로 깔려서 드레스룸이 넓게 빠져 있죠. 그리고 주방과 거실이 일직선에 있다 보니 주방과 거실이 넓어 보이고요. 그리고 거실 창과 주방 창이 나란히 있다 보니 마통풍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3베이 판상형을 보시면, 자, 거실 필두로 방 2개가 거실과 같은 향을 봐요. 그래서 3개의 창이 같은 향이다 해서 3베이고요. 3베이 판상형이다 보니 방 하나가 꼭 북향을 봅니다. 그래서 이 방이 안방 뒤에 깔리기 때문에 드레스룸이 없어요. 마통풍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B와 D타입 타워형을 보시면 일반적인 타워형 구조입니다. 안방과 거실이 같은 향을 보고 안방에 조그맣게 드레스룸이 있고, 다만 아쉬운 점은 요새는 5구 타입이더라도 타워형을 양면 개방으로 해서 여기에 창을 하나 더 뚫어줘요. 그래서 개방감에 좀 중점을 두는데 그런 점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투베이 타워형 구조라는 거, 딱 봐도 4베이 판상형이 정말 좋아 보이죠. 자, 다음은 84 타입입니다. 보시면 4베이 판상형 위주죠. 다 84A 타입과 D 타입은 알파룸이 있다는 거, 그리고 84C 타입은 알파룸 대신 팬트리가 이렇게 있다는 거 좋고요. 84B 타입도 타워형인데 알파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선호도는 84A 타입과 D 타입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84C 타입 알파룸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타워형도 원래 선호도가 제일 떨어지지만 알파룸이 하나 있다는 게 정말 좋죠. 그래서 C타입과 B타입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당첨 가점이 높고 아이 자녀 수가 많다 하시면 A와 D타입을 고민하시면 되고, 내가 당첨 가점이 떨어지고 좀 추첨해서 노려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C타입과 B타입 중 눈치 싸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모집 공고가 나오면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장위 19역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북구에 위치해 있죠. 자, 성북구를 보시면, 자, 저번에 봤던 노도강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 동대문구 위쪽에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사이에 낀 위치다. 요 성북구 내에서도, 자, 성북구를 확대해 보면 요 장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장위 뉴타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위 1, 2, 3동 위주죠. 그 중에 장위 2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위 2동에서도, 자, 석관동과 경계 부분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여기 위치를 보시면 바로 우측에 있는 장위자의 레디언트. 자, 25년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14억 7천. 자, 입주한 지 2년도 안 돼서 분명히 입주권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14억 7천에 거래됐습니다. 정말 좋죠. 아마 지금 장위 19역 같은 경우에는 입주를 하게 되면 장위자의 레디언트와 연식이 한 5년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자,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서울원 아이파크. 여기는 입주도 안 한 입주권이 14억 4천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신축 아파트 값이 기본 15억 정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위 19역도 그 후광을 제대로 받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제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입지를 보면 지하철역 돌고지역과 상월공역이 보이죠. 돌고지역은 350, 상월공역은 600m 거리가 있습니다. 자, 학군을 보시면 장위초 바로 옆에 있죠. 초품화입니다. 초품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중학교를 보시면 중학교는 거리가 좀 있어요. 자, 여기가 월곡중 700m 정도, 그 다음에 남대문중 여기가 600m 정도, 그리고 석관중 약 1.2km 정도. 그래서 이 월곡중과 남대문중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가능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장위 뉴타운 중에서 이 초품화인 단지는 정말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시는 분들에겐 정말 선호될 단지죠. 그리고 주변을 보시면 단 하나 아쉬운 점이 빌라 밀집 상권이라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장위 19역 바로 앞에 보시면 좀 구축 빌라, 도로도 정말 좁습니다. 그리고 돌고 지역 바로 앞에도 보시면, 자, 이렇게 빌라 밀집 구역이에요. 여기가 주변 정비가 시급합니다. 보시면. 근데 물론 정비 구역으로 지정은 됐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재정비되려면 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장위 19역 입주가 2030년이죠. 그러다 보니 이 입주할 때쯤이면 요 정비구역들이 진행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입주가 늦은 게 장위 19역에게는 오히려 더 큰 호재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우측으로는 요 1호선과 경원선이 있고요. 그리고 중랑천이 이렇게 흘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자, 흑석, 옥수, 마포와 더불어 서울의 천지개벽한 동네 중 한 곳이죠. 장위 뉴타운의 현실적 마지막 퍼즐입니다. 장위 19역이 입주할 때쯤이면 모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겠죠. 그리고 옆에 정비돼야 될 곳들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문제는 분양가인데 분양가가 15억 이상이 되더라도 무조건 완판이 될 겁니다. 옛날에 레디언트 분양을 할 때 고분양가로 미분양이 났었죠. 그래서 각종 커뮤니티에 각종 조롱글들도 많았는데, 자, 무조건 19역은 완판들이라 봅니다.
그래서 요즘 청약의 패러다임은 당장의 1, 2억의 시세 차익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의 시세 차익보다는 내가 어차피 무주택자 입장에서 집을 사야 되는데 내 돈 주고 다 사느니 청약은 계약금 10%만 있으면 입주할 때 3년까지는 이 10% 갖고 쭉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금 계획을 넉넉히 하고 초신축 아파트 단지를 내가 원할 때 들어간다. 이게 바로 청약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당장 시세 차익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해서 여길 누가 써 너무 비싸다 라고만 접근하시지 마시고 이 계약금 10%로 내가 입주할 때까지 쭉 끌고 갈 수 있다.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한번 관점을 달리 보시고 이 장이 19역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이 19역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장이 19역에 대해 분석을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